경원동에서 음식점 하는 최정희입니다. 매출이 엄청 떨어졌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음식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막상 음식점에 오셔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0분이 오셨다면은 지금은 한 30분 오시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라서 잠시 음식점을 좀 닫고 쉬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당 안 되죠. 금암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손대긴 지는 한 40년 됩니다. 힘들다 뭐 그 힘 낼 그런 힘도 없어요.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할 뭐 하나 없습니다. 지금 요새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일단 인건비 줄이고 내가 더 좀 움직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소독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방법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용실 오픈한 지는 2달 정도 되었어요. 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확진자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하셨을 때는 당일 캔슬해야 될지 고객님들께서 캔슬 사유 자체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예약을 미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우선 그 청결에 제일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단계별로 있는 주의 사항들 같은 거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항상 이제 하실 수 있게 고지해드리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약을 좀 조절해서 미용실 내에서도 거리두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배틀전북에서는 어제부터 코로나19 속 어려움을 함께해온 보건, 행정, 소방, 학교, 소상공인 등 현장의 전사들과 함께한 특집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온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부터 담았습니다. 배틀전북 멍석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 현장 토론 내용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자, 강영숙 과장님,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서는 행정에서 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될 때마다 초긴장 상태에서, 그리고 또 확진자의 동선이 문자를 통해서 발송할 때 그 확진자 낙인 찍기랄까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명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아주 조정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정말 하실 것 같아요. 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행정의 대표로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실제보다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부서들이 있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여튼 뭐 그거를 떠나서 저도 그 피해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근데 이제 다만 저도 행정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보다는 정말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드러내놓고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이 부분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스크가 정말 중요하지만 초기에 그냥 마스크를 권했거든요. 근데 사실 마스크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추상훈 교감 선생님 계시지만은 학생들한테 단순 암기, 지시보다는 충분히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건데요. 거리두기를 통해서, 단계 조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전혀 단계 조정을 통해서 얻는 건 없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국민들과 공감을 통해서 이런 거리두기 공공시설이라든지 뭐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정말 일상에서 멈춰 주셔야 이게 빨리 안정화가 되고 다시 경제를 원상으로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이렇게 대규모의 긴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메르스도 잠깐이었거든요. 처음 겪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가 크고요. 피해가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지금이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단계에서 국민들과 함께 좀 정부가 좋은 내용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좀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그냥 내 일을 해치우는 게 아니고 그 일의 대상자분한테 이전보다 나은 개선이 되는 걸 전달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CCTV를 본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런 것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단순 작업이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행정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현장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제를 이렇게 해보면서 그에 따른 그 각자의 또 생각들을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명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으세요? 라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그 행정에서나 이게 와닿지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주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시행을 하고 있죠. 11월 2일부터 지금 실행을 해가지고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성공했는지 정말 우리가 만족한 그런 걸 느꼈는지 굉장히 좀 묻고 싶은데요. 너무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500억을 예산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전주사랑 지역화폐를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화폐 혹시 만드셨나요? 군산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우리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완주군요. 아니요, 전주. 제가. 아, 그러시구나. 예. 다행이에요.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0%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써야만이 포인트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상공에 뭐 안 된 거죠. 소비 숙준이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진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견돼 있었잖아요. 2월에 코로나19가 되면서 겨울이 되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2단계까지 오면서 대면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그런 것들을 지원과 좀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라북도 안 돼 있어요. 시군에 지금 겨우 되어 있는 게 군산시 배달의 명수. 네, 배달의 명소 하나 저기가 되고 그간에 공동 그 앱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전라북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준비가 안 되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는 놓아져 있는 상태가 지금 2단계예요. 그러니 대면 영업만 하다가 비대면이 되니까 속주목색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고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미 변했어.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그걸 변하는 것을 행정에서 좀 미리 좀 그런 정책, 경제 정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나와서 소비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안주상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름하게 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같은 데 가면은 열십자로 하고 식사가 우리가 기본 우리 한식은 한상 차림으로 같이 먹는 문화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가장 안심적인 게 뭐냐? 내 1인 잔반이에요. 그리고 열십자로 돼 있으면 식사를 같이 4인이 한다 하더라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살기 위해서 방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대안들을 좀 행정에서 발빠르게 좀 해주십사 하는 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명래 회장님만 이제 소상공인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회장님 말씀하신 행정에서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동참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은 부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산에서 오신 이현주 우리 선생님, 군산은 고용위기 지역이고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서 발빠르게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을 시작한 곳 아닙니까? 네. 군산 시민들이 또 자영업하시는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사실 1조가 넘어갈 정도의 지역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 쓰고 동참하는 있어요. 시민들을 보면서 다른 13개 시군의 도민들도 함께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14개 시군이 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보급이 됐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그러니까 군산사랑 상품권도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당 70만 원밖에 구입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70만 원을 구입하려면 63만 원만 가지고 가면 70만 원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예. 처음부터. 예.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10% 할인이 되고 또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이보다는 모바일 제 웹에 깔아져 있거든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로 살 수 있으니까 바로 바코드만 찍으면 그 제로페이처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할인해서 사고 현금 영수증 뭐 저기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모바일로 찍으면 현금 영수증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외부로 아까 말씀하신 배달의 명수 그 저희 이제 배달 웹사이트 군산 지역에서 만든 배달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 대형 그 플랫폼 뭐 그런 큰 대형 저기는 아마 소상공인들이 뭔가 수수료가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지금 군산 지역에서 개발한 그 배달 앱은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수료를 거의 면제하고 만든 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웹으로 어제도 실은 저녁을 저희도 이제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의 명수에서 넣으면 바로 제 주소가 그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되고 바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로 결제도 가능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잘 유용하게 너무 잘 쓰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잔돈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 그것만 충전을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어찌든 호응하고 하면서 가맹점이 아닌 곳에 왜 가맹점이 아니냐. 이제 저도 병원 앞에 가게들 중에 가맹이 안 돼 있어서 뭐 저희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니 왜 가맹점을 안 하냐 해야지. 이제 다음부터 사용 못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고
모바일로 저는 오늘도 계속 뭐 네. 장볼 이 때도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앱에 연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돼 있어요. 음. 앱하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불편한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가지고 10% 할인은 같은데 선이냐 후냐예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써야만 캐시백이 네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군산은 쓰기 전에 이미 네, 저희는 10%를 구입할 때 10%를 DC에서 63만 원 내면 70만 원을 내가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전라북도인데 왜 이렇게 자치단체 간의 방식이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그 고용유기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서 아마 그 사랑상품 그 군산사랑상품권 뭐 지역상품권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군산은 좀 특히 네. 더 혜택이 있었던 네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저희도 줄었었어요. 뭐 7%로 줄었다가 다시 10%로 지금 다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같은 방식 10% 아닌가요? 좀 다른 달라요. 방식이더라고요. 방식은 네. 다르고 그거는 결과는. 그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방의 재정 사정에 아, 따라서 자립도 때문에. 다를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원금이 또 예, 다르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게 또 소진이 되면 중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밖에는 못 충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100만 원으로 격상을 시켰다가 지금 1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15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말 잘 사용하면 우리 자영업자들도 원가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어디나 쓸 수 있고 이게 군산시처럼 내가 가맹점을 한 곳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주시는 어디나 내가 가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편함, 아까 배달앱이나 이런 곳에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해 버려서 또 이것을 소비 촉진하고는 조금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제가 수정 조금 교수님, 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될까 네네. 모르겠네요. 지금 소상공인의 그런 위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실제 개인 영업을 하는 분 얼마나 힘들까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율 배반적인, 예를 들면 또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모임이나 또는 뭐 어떤 회식 또는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최대한 좀 자제하라는 그러한 또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좀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접촉을 자제하고 최대한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비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상공인 우리 회장님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소비 아니면은 유형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해서요. 예. 꼭 과거식의 그 소비를 요구하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예. 회장님, 예, 사실 뭐 교감 선생님 말씀도 맞고 네. 회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소비 패턴을 지금 현재 소비 시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소비 패턴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에 있으면서도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뒤쫓아가는 단계 조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조절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안 됩니다. 의료 체계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절을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상황으로 다시 개선이 되려면 환자 수를 급격하게 줄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1.5단계에서 2단계 가고 안 좋으면 2.5단계 가고 또 안 좋으면 3단계 가고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1.5단계에 있다가 3단계로 뛰어서 급격하게 줄이는 방법 아니면 1, 2주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다. 생산 활동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십시다. 그때 그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혁신적인 상황으로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백신이다, 치료제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이면 하지만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뭔가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고민은 행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된다고 심각하게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내놓는 답이 가장 다 정답이고 맞는 현실적인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도민들, 국민들에게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적용하다 보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방송에 와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가슴속 이야기를 좀 하신 겁니다. 글쎄요.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지금 2020년도를 꼬박 코로나19로 해서 완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을 간다고 보면은요. 마비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거지 업주들이에요. 거지. 이 근로자보다 못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태반이에요. 뭐 임대료라든지 그렇죠.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 그나마나 6개월이든 1년이든 버틸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나게 되면은 신용 불량자나 마지막 길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내몰려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이걸 누가 구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국가나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적어도 이 바닥에 그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뭔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지금 영원인 업소들이 임대료 해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죠. 뭐 운영비 있어야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까지라도 버텼는데 이 앞으로의 2021년도가 희망이 돼줘야 되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먹먹함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하면 일반적인 재난하고 이 코로나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판이하게 틀리고 우리 정명래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공무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울컥한 것도 있고 근데 저희 관에서 어떤 행정 쪽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재난, 제가 한 30년 정도, 올해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재난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초부터 했는데 일반적인 재난은 짧은 시간에 강도가 강하게 옵니다. 근데 일반 이 전염병, 감염병, 이 코로나19는 제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 재난하고는 패턴이 많이 다르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에 행정이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물론 대응하는 저희도 있었고 현장 의료 인력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작용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저희 대응하는 인력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희 전라북도 초창기에는 저희 대한민국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막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를 인천부터
그 사람 자가격리지까지 접촉자 없이 이송하기 위해서 그 해외 입국자 이송 업무를 했었고, 또한 현장에서 지금 발열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또 확진자 있으면 병원까지 이송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30년간 대응 업무를 했지만 처음 접해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대응이 되지 못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행정에서 저희 소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하는데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근무했던 것 중에 올해같이 바쁘며 긴장되게 근무를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랬겠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보건 파트도 아마 거의 여기 의료원 마찬가지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예. 조금 우리가 저희 바람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높게 좀 모임 자제하고 한 우리 회장님이 그리워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 짧게 강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이 있더라도 행정을 믿고 좀 한번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지쳐가고 예. 우리 국민들도 지쳐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른 마무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지난 1년 가슴 졸이며 보냈을 소상공인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코로나19 현장의 전사들은 내일 이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